떨어지는 꿈을 꾸다가 몸이 덜컥하며 잠에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중에 깨어났는데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아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가위 눌림을 겪어본 적은요? 이런 느낌들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종종 놀라운 변성의식 상태의 세계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아스트랄이 무엇인지, 자각몽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몸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와 과학적 설명을 모두 다루고 실제적인 수련법과 헛된 환상들을 명확히 구분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육체와 분리되어 이동할 수 있는 미묘한 몸 또는 영혼에 대한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몸을 떠날 수 있는 영혼의 일부인 카카와 바바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플라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논했습니다. 전 세계의 샤먼들은 수세기 동안 영혼의 세계로 여행하는 수련을 해왔고요. 결국 아스트랄에 대한 현대의 관심은 의식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오랜 호기심을 담은 아주 오래된 책의 새로운 한 장일 뿐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아스트랄 플레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상이 광활한 우주라는 거대한 빌딩의 고작 한 층에 불과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스트랄 플레인, 줄여서 아스트랄 에이스트랄은 바로 우리 세계 위에 있는 층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익숙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에너지, 생각, 감정, 그리고 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 두려움, 기억, 그리고 환상이 떠다니는 일종의 집단 무의식의 거대한 바다인 셈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랄은 그토록 변화무쌍하고 유동적일 수 있는 겁니다. 아스트랄에서는 당신의 생각 하나만으로도 풍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하면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있게 되죠. 반대로 불쾌한 순간을 떠올리면 주변 환경은 즉시 칙칙하고 우울하게 변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현실입니다. 요컨대 에조테릭, 에소테릭 가르침들은 이곳을 중간 세계라고 설명합니다. 아스트랄은 우리의 물리적 현실을 더 높은 영적인 차원과 연결해 줍니다. 말하자면 육체와 영혼을 이어주는 다리인 셈이죠. 자, 아스트랄이 다른 세계라면 누가 그곳을 여행하는 걸까요? 우리 육체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잖아요. 그렇죠? 비전 전통에 따르면 그 여행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스트랄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묘체 또는 아스트랄 이중체라고도 불리죠. 본질적으로 이는 당신의 정확한 에너지 복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아바타가 있다고 말이죠. 이 아바타는 당신의 외모를 정확히 똑같이 복제하지만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미묘하고 빛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트랄 이중체는 물리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중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거리 또한 생각의 힘으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스트랄체가 우리가 이 미묘한 세계를 인지하도록 해주는 거죠. 재미있는 점은 처음에는 당신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여행자들이 말하듯이 시간이 지나고 수련을 거치면서 그 외형은 당신의 생각과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꿈과 감정의 세계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논리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우리의 아스트랄체가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다면 길을 잃거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없을까요?
신비주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은빛실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습니다. 끝없이 늘어나고 빛나는 실을 상상해 보세요. 이 실의 한쪽 끝은 여러분의 육체에, 대개 뒤통수나 등뼈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 끝은 여러분의 아스트랄체에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에너지 탯줄과 같습니다. 이 실은 아스트랄체가 여행하는 동안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은 물론 항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등대이자 GPS 내비게이터 역할까지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 실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아무리 먼 거리, 심지어 우주 공간까지도 늘어날 수 있지만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스트랄에 갇히는 것은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완전히 근거 없는 두려움입니다. 강렬하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나 육체 세계의 갑작스러운 소리만으로도 이 실은 즉시 여러분을 감아올려 육체로 되돌립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법한, 그러면서도 유체 이탈과 종종 착각되곤 하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자각몽입니다. 그럼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요? 자각몽은 꿈을 꾸는 도중에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인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그 영화의 감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라, 이거 꿈이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도시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책 속의 등장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요?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꿈의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세계가 오롯이 당신의 뇌 속에서 창조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배경, 등장인물, 스토리 전개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상상력과 잠재의식의 산물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가상현실, 즉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매혹적인 경험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로지 당신의 내면 세계에 한정된 경험이죠. 외부 현실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각몽은 유체 이탈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수행자들에 따르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현실 인식에 있습니다. 자각몽 속에서는 당신의 뇌가 창조한 세상에 머무르지만 유체 이탈이나 아스트랄 체험에서는 객관적인 세상을 인지한다고 이야기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사람이 몸에서 빠져나와 침대에 잠든 자신을 내려다보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옆방으로 날아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뒤 잠에서 깨어나 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유체 이탈은 현재 우리의 오감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실제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각몽 속에서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현실을 마음대로 만들고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유체 이탈에서는 그저 관찰자에 불과합니다. 비행이나 벽을 통과하는 것 같은 새로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탐험하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내면 우주를 탐험하는 것과 외부 세계로 나아가려는 시도 사이에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흔히 여행이라고도 불리는 유체 이탈 경험, 줄여서 유체 이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는 여러분의 의식, 즉 나라는 존재가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몸에서 가볍게 빠져나가거나 둥실 떠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방입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시점에서 방을 보게 됩니다.
천장이나 방 한쪽 구석에서 혹은 침대 옆에 서서 말이죠. 이 경험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잠들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식이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의 현실 인식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경험으로 묘사됩니다. 색깔은 더욱 선명해지고 소리는 한층 또렷해지며 생각은 수정처럼 맑아집니다. 이는 익숙한 세상을 탐험하면서도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이 몸에서 분리되기 직전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것을 진동 단계라고 부릅니다. 마치 온몸에 강력한 전기 충격이 흐르는 듯한 느낌인데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강렬한 떨림과 웅궁거리는 소리인데 마치 몸 안에서 울려 퍼지면서 세포 하나하나를 진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벌떼가 윙윙거리는 소리나 제트 엔진의 굉음 같을 수도 있고 단순히 낮은 주파수의 웅궁거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각은 너무나 강렬해서 처음 겪는 사람들은 종종 겁을 먹고 본능적으로 멈추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중단되고 말죠. 하지만 숙련된 수련자들은 이 진동이 유체 이탈체가 분리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운전하기 전에 예열하는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만약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진동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그 후 물리적인 몸에서 부드럽고 가볍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체 이탈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마도 가장 무섭고 오늘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가위 눌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에서 깨어나지만 눈은 뜨고 주변 소리도 다 들리는데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죠. 몸이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느낌일 거예요. 자주 이런 현상과 함께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심지어 시각이나 청각적인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죠. 정말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 같죠? 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렘수면, 렘수면. 동안 우리 뇌는 꿈속의 행동을 현실에서 실제로 따라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근육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여기에 오류가 생겨서 의식은 이미 깨어났는데 근육마비를 풀어주는 스위치가 아직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의식은 깨어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뇌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 무서운 환영이나 환청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일부 수행자들에게는 가위 눌림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과도 같습니다. 몸이 이미 이완되어 분리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이탈 같은 초월적 경험에 진입하기에 완벽한 상태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공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신비주의자들과 회의론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이 모든 유체이탈, 아스트랄계, 그리고 은색끈 같은 것들이 그저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인 꿈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수면마비 효과와 풍부한 상상력이 더해진 일종의 자각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뇌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도구이며 그 자체로 온전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론자들은 유체이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전에 알 수 없었을 정보를 얻었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옆방에 잠긴 차에 놓인 카드에 적힌 글씨를 읽는 것 같은 말이죠. 그들은
비행이나 자신을 외부에서 보는 모든 이야기가 수면과 각성 사이의 경계에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하고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객관적인 현실과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강력한 환상 사이의 경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미묘할 수 있으니까요. 과학은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공간 내에서 우리 몸을 통합적으로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특정 영역, 즉 측두두정엽 접합부 TPJ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눈, 귀, 전정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여 내가 바로 여기에 내 몸 안에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내부 GPS와 같습니다. 스위스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한 환자의 뇌수술 중 이 영역에 약한 전기 자극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는 즉시 마치 몸에서 빠져나와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자극을 멈추자마자 그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이 실험은 유체이탈 경험이 뇌 해당 부위의 일시적인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뇌가 평소의 지각체계를 잃어버리고 의식이 몸에서 분리되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그 경험 자체의 깊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험에 대한 명확한 물질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자각몽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과학은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각몽은 연구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어떻게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과학자들은 숙련된 자각몽 경험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이 꿈속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 특별한 신호를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로 감지할 수 있는 특정한 눈 움직임 패턴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센서가 이 신호를 포착하면 연구자들은 그 순간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꿈속에서 자각하는 순간 사람의 뇌 전두엽이 급격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바로 자의식, 비판적 사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뇌의 대부분은 계속 잠들어 기이한 꿈의 세계를 만들고 있지만 당신의 자아를 담당하는 부분은 그 세계 안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꿈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의식 상태입니다. 자, 이론과 과학적 가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몸 밖으로 나가는 법을 배우거나 꿈을 제어하려고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동기는 아주 다양하며 단순한 오락에서부터 깊은 영적 탐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순수한 호기심과 모험에 대한 갈증 때문입니다. 마치 유일한 제약이 오직 당신의 상상력뿐인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가장 완벽한 비디오 게임에 접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새처럼 날아보고 싶은 소망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자기 개발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각몽 속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악몽과 공포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 번째 부류에게는 영적 여정의 일부이자 나는 누구인가? 죽음 이후의 삶은 있는가? 물리적 세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와 같은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의식이 단순히 뇌에 국한되지 않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험을 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제 실전에 돌입해볼 차례겠죠. 만약 꿈을 조종하는 첫 걸음을 내딛고 싶다면 복잡한 기술을 찾기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꿈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네,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강력한 꿈의식 훈련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은 뇌에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어젯밤 꿈은 중요해. 이걸 꼭 기억하고 싶어 라고요. 그러면 뇌는 그 신호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꿈을 기억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나 이상한 세부사항 또는 비논리적인 사건들, 이른바 꿈의 신호들을 인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런 꿈의 신호를 꿈속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자각몽으로 이어지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침대 옆에 항상 공책과 펜을 두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꿈 내용을 기록하세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이며 이 기초 없이는 그 어떤 심화된 꿈 관리 기술도 배우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꿈일기와 함께 가는 다음 단계는 바로 현실 점검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세상의 현실성을 의심하도록 뇌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가장 흔한 점검 방법은 한 손가락으로 다른 손바닥을 뚫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꿈속에서는 손가락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시계를 보고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보세요. 꿈속에서는 숫자나 글자가 거의 항상 변해 있을 겁니다. 코를 막고 숨을 쉬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꿈에서는 쉽게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결국 조만간 무의식적으로 꿈속에서도 똑같은 현실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손가락이 손바닥을 뚫고 지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섬광처럼 깨달을 겁니다. 잠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자각몽으로 진입하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잠들기 직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각몽 유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초보자에게 가장 인기 있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MILD 기법, 즉 기억 유도 자각몽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해요. 핵심은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자각하겠다는 의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잠든 지 하유력 시간 후 알람 소리에 잠시 깨어나는 시기죠. 잠시 깨어 있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면서 속으로 반복해서 집중하여 어떤 문구를 되뇌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번에 꿈을 꿀 때 나는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할 거야 와 같은 문구죠. 그러면서 꿈속에서 자신이 어떤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고 아, 이게 꿈이구나 하고 자각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그리는 거죠. 말 그대로 자신의 의식을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냉장고가 아닌 잠재의식 속에 자신에게 메모를 남기는 것과 같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WILD, 즉 의식적인 상태에서 자각몽으로 진입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흔히 고급 기술 또는 최고 난이도로 여겨집니다.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직접적인 길이기도 하죠. 꿈속에서 이미 깨어나는 대신 잠드는 과정 내내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잠에 드는 모든 단계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워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몸이 잠들도록 유도합니다. 반면 정신은 마치 관찰자처럼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진동이나 가위 눌림, 수면마비 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어려움은 바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이완하면 그냥 평범한 잠에 빠져버릴 테고, 너무 애써 집중하면 오히려 잠들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 자각몽, 즉 루시드 드림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에서 미끄러져 나오듯 꿈의 세계로 자유롭게 넘어가는 거죠. 자, 드디어 성공해서 현실 세계를 벗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아스트랄 세계, 혹은 자각몽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의 경험자들에 따르면 처음에는 우리의 익숙한 현실 세계와 놀랍도록 흡사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방과 똑같은 복제 공간에 놓여 있을 수도 있죠. 모든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을 것이고 빛 또한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출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곧 미세한 차이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거예요. 벽에 걸린 그림이 바뀌어 있거나 창밖 풍경이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곳에서는 현실의 물리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실험해보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손을 벽에 밀어 넣어 보세요. 마치 벽이 안개로 만들어진 것처럼 손이 스르륵 통과할 겁니다. 바닥을 박차고 천장으로 부드럽게 날아오르는 것도 가능하죠. 이동은 단순히 걷거나 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의지의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른 장소를, 예를 들어 탁 트인 바닥과 해변을 선명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간이 마치 종이처럼 접히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순식간에 그곳으로 이동시켜 줄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세계에는 정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에조테리즘 문헌에서는 흔히 저주파 에너지 존재, 아스트랄 포식자 또는 라르바 같은 것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마치 공포 영화 시나리오 같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험 많고 현명한 수행자들은 아스트랄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상 유일한 진짜 위험은 바로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는 당신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워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당신을 겁줄 괴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세계의 주인이고 어떤 괴물도 당신 마음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즉시 힘을 잃거나 무해한 존재로 변모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공격성이나 두려움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스트랄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탐험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크고 해로운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유체이탈 상태에서 갇히거나 돌아오지 못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영체는 은색끈으로 육체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여러분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합니다. 사실 초보자들에게는 문제가 정반대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나 너무 강한 감정, 심지어 육체에 대한 우연한 생각만으로도 몸으로 다시 튕겨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거기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방 안의 어떤 큰 소리, 알람 소리, 심지어 누군가 여러분을 만지기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즉시 여러분의 경험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르게 육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이 여행은 왕복 티켓이 보장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날거나 벽을 통과하는 능력은 아닐 겁니다.
선명한 유체이탈 경험을 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강력한 효과는 바로 근본적인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의식이 단순히 뇌의 활동 결과물이 아니라 몸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느낌. 바로 이것이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고하게 만드는 경험이 됩니다. 로버트 먼로와 같은 이 분야의 성우자들은 이 현상이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믿었기에 심지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실제 영혼의 여행으로 보든 아니면 우리 뇌의 복잡한 작용으로 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스트랄 투영, 자각몽, 유체이탈 경험.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자기 성찰의 도구입니다. 자신의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어쩌면 자신 안에 숨겨진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비로운 주제에 깊이 빠져보는 시간이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자각몽이나 유체이탈과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